안녕하세요. AI 분류 시스템, 이게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좀 이상한 허점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바로 이 AI 분류 모델의 취약점들, 그리고 이걸 데이터로 어떻게 풀어갈지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AI가 분류할 항목,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늘수록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고요. 아, 역설이요? 네, 또 학습한 적 없는 데이터, OOD라고 하죠. Out of Distribution. 여기에 대한 취약성 문제도 있고, 오디오? 데이터가 오염되는 문제, 심지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걸 조작하는 위험까지. 오늘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랑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걸 명확히 보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 다 데이터 문제로 이어지더라고요. 와,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까요? 분류 항목이 많아지면 AI가 과신을 한다. 심지어 85% 확신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20%나 틀릴 수 있다니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냥 뭐 선택지가 많아져서 헷갈리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카테고리가 많아지면요. 항목들 사이에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해지는 지점들이 꼭 생기거든요. 아, 경계가? 네. 모델은 이 애매한 데이터를 어떻게든 기존 카테고리 중 하나에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 확신해. 이 확신도는 높게 표지하는데 실제로는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료에 나온 그 의료 영상 판독 사례 있잖아요. 유사 질병이 많아지니까 오진율이 무려 34%나 증가했다. 이건 복잡성이 높아지면 신뢰도가 바로 위협받는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복잡성이 신뢰도를 위협한다. 이거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런 애매함, 모호함은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계층적 분류가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계층적 분류요? 네.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판단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암 종류 전체 이렇게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건 호흡기 계통 암이네.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폐암이구나. 이렇게 좁혀가는 거예요. 아하, 단계별로요? 네, 뭐 데이터 품질 관리 플랫폼 중에는 이런 계층 구조 안에서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검증해서 오류를 빨리 찾아내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단계별 접근으로 명확성을 높인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학습 데이터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OOD 샘플. 이건 또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아까 그 아는 것들 사이의 모호함? 이거랑은 또 다른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아예 처음 보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처음 보는 것. 네, 모델은 이 낯선 데이터를 자기가 아는 것 중에 가장 비슷해 보이는 카테고리로 억지로 분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심각한 오류요? 네. 그 2024년에 자율주행차 사고, 그중에 18%가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OOD 상황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주죠. 와, 18%면 적지 않은데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진짜 처음 보는 장애물이 나타난 그런 셈이군요?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런 OOD 상황은 그럼 어떻게 좀 미리 감지하고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이상 패턴을 탐지하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요? 네, 뭐 어떤 솔루션들은 머신러닝을 써서 평균 0.3초 만에 이상 징후를 딱 포착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0.3초요? 와. 또 다른 방법은 그 생성형 AI 있잖아요. 그걸로 가상의 OUD 시나리오를 수백만 개씩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얼마나 튼튼한지 미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실시간 감지랑 선제적인 테스트. 이게 핵심이군요. 근데요, 이렇게 외부의 낯선 데이터 말고 학습 데이터 자체가 오염되는 경우도 문제라고요. 이건 뭐 내부의 위협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하자면 음식에 독을 몰래 타는 거랑 비슷해요. 헉, 훈련 데이터에 정말 단 5%만 악의적으로 조작된 데이터. 예를 들어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섞여 들어가도 모델 전체 정확도가 40%나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40%나요? 5%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모델 역전 공격 같은 걸로 학습에 쓰인 민감한 데이터 자체가 아예 유출될 위험까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유출까지. 와,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그럼 이 내부 해석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결국은 데이터 자체의 품질, 그리고 보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시키기 전에 데이터셋을 아주 꼼꼼하게 스캔해서 뭐 중복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데이터는 없는지 식별해서 제거하는 과정.
이게 필수죠. 사전 제거군요. 네, 이런 기능을 하는 AI 보안 플랫폼들은 거의 98% 수준의 정확도로 위험 데이터를 찾아낸다고 하고요. 또 좀 의심스러운 데이터다 싶으면 자동으로 가중치를 낮게 줘서 모델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법도 쓰이고요. 결국 데이터 사전 검증 그리고 계속 관리하는 거 이게 관건이군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는 이런 AI의 취약점들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예요. AI가 만든 가짜 뉴스가 막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들 이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24년의 특정 선거 기간 동안에요. AI를 이용해서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가짜 정보를 막 생성하고 이게 SNS에서 500만 회 이상 공유된 사례가 있었죠. 500만 회요? 네. 이게 AI 조작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또 무의식적으로 AI가 만들었으니까 더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조작 효과를 더 키우기도 하고요. 아, 기술 자체보다 그걸 쓰는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거군요. 이런 의도적인 공격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궁극적으로는요, 아주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네,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또 누가 변경했는지 그 모든 이력을 추적하고요. 비정상적인 접근이나 수정이 있으면 즉시 탐지해서 경고하는 시스템, 이게 중요하죠.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 같은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GDPR이나 AI 액트 같은 규제들 있잖아요. 이런 걸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사용 목적이나 접근 권한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정말 다각적인 방어가 필요하네요.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AI 분류 시스템의 신뢰성이라는 게 알고리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관리에 달려있다. 이 점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테고리 증가에 따른 모호한 문제, 또 예상 밖의 OD 샘플 문제, 데이터 오염, 그리고 이걸 악용하는 인간의 조작 시도까지. 어, 모든 위험은 결국 데이터에서 시작되고 또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거죠. 네. 자료에서도 언급된 그 엑셀 데이터 CEO 말처럼 AI는 데이터의 거울입니다. 결국 데이터가 얼마나 투명하고 잘 관리되느냐, 그 수준이 AI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층적 분류를 적용하고 엄격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네. 오늘 심층적인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AI 서비스 뒤에는 과연 어떤 데이터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